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를 앞둔 가운데 이번 선거를 체육과 정치를 분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옛 동일이역 인근 지역 건물들의 일부만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나머지 건물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실시된 예비 소집에서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전달받고 수능 대박을 기원했습니다. 전주법원과 전주검찰청이 43년간의 덕진동 시대를 끝내고 다음 달부터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를 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단체장이 겸직했던 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새로 뽑는 선거가 진행되면서 체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정인 내정설 같은 갖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체육과 정치를 분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현욱 도지사가 재선 도전과 퇴진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던 지난 2006년. 강 지사가 결국 퇴진을 선택하자 김완주 당시 전주시장의 도지사 출마에 반발한 체육계 인사들이 대거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김대우 도의원은 전북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치권과 체육계가 결탁된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체육회가 체육계 발전을 위하고 그러려면 정치적에서 독립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체육회가 항상 지방선거마다 앞장서서 지자체 장 선거운동에 앞장을 서왔어요. 김 의원은 하지만 여전히 특정 후보에 대한 도지사의 낙점설 또 지지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최영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엄정하게 규정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예산을 여전히 자치단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예산을 지원을 한다는 근거라든가 그다음 법인화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법 개정이 됐으면은 그런 염려가 안 됐을 겁니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려면 정치인이 체육 선거에 나오거나 체육회장을 발판으로 일반 선거에 출마하는 것조차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국 단위로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뭐 이렇게 좀 선거 규정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담아졌어야 된 거 아닌가 이러시. 최영원 처장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인 참정권에 위배되고 분쟁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있어 더욱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체육회장 선거는 다음 달 12일 진안군 체육회를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14개 시군과 전라북도 체육회장 선거가 차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문화재청이 지난주에 옛 익산 동일이역 인근 지역을 근대 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했는데요. 동일이역 부근 건물의 절반 이상이 문화재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역사성을 간직한 건물들의 관리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시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일제강점기 병원 건물입니다. 오랜 세월 속에 이제는 병원의 자취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덕지덕지 벽에 덧댄 함석판에서 남은 시간이 가늠됩니다. 앙상한 뼈대만 남은 국수 공장. 높은 천장에서 당시 서민들의 허기를 달래준 국수를 말린 흔적이 엿보입니다. 이리의 철도의 역사와 관련해서 생성이 된 지역이다 보니까 또 군산하고는 계양도시인 군산하고는 좀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익산 동일이역 주변에 근현대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물은 27곳. 대부분 낡고 오래돼 당장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10곳만 문화재로 등록해 보존하기로 했을 뿐 나머지 17곳은 빠졌습니다. 건물주 역시 경제적 이유로 관리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부담이 가냐면 이게 보수하려면 뭐 그냥 500 갖고도 안 되고 1000만 원 이상 들여야 게. 익산시는 순차적으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때 지정된 문화재 외에 그번에 지정 안 된 문화재 유산에 대해서 추가로 등재할 계획입니다. 익산 근대역사 문화공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근대역사 건물의 관리와 보존이 절실합니다. 문화재 지정에서 제외된 건물들이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책이 뒤따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수능 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예비 소집이 실시돼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전달받았고 선생님과 후배들은 제자들과 선배들을 응원하면서 수능 대박을 기원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둔 고3 교실. 담임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수험표와 유의사항, 시험장 약도를 나눠줍니다. 수험생들은 선택 과목 등이 제대로 표시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며 각오를 다져봅니다.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내일 시험장 가면 실감이 날 것 같고 긴장하지 않고 내일 잘 보고 오겠습니다. 담임교사는 유의사항 등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제자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격려의 말도 잊지 않습니다. 콕콕 찍고 술술 풀자. 내일 꼭 콕콕 찍고 술술 잘 풀길 바래요. 여러분 열심히 했으니까 아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꼭 믿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응원할게요. 후배들도 선배들을 응원하면서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양옆으로 늘어서 힘차게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힘을 실어주자 수험생들도 잠시나마 환하게 웃습니다. 예비 소집을 마친 수험생들은 시험장을 미리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수험생들은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챙겨 시험장에 입실을 해야 합니다. 시험장에는 전자기기를 들고 갈 수 없고 갖고 간다면 시험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또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전자장비는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시계를 가져가실 때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이 됨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에서는 올해 19,159명이 61개 시험장 724개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도내 61개 시험장을 점검한 결과 소방시설이 모두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시험 도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일 전 직원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북교육청은 특성화고 24곳과 전문 계열이 있는 일반고 5곳이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특별 전형을, 20일부터 사흘간은 일반 전형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북에서는 특성화고 출신만 응시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16명이 합격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이 43년간의 덕진동 시대를 마치고 만성동 새 청사에서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전주지검도 함께 이전하면서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옥의 아름다운 처마선을 살린 새 법원 청사가 우뚝 솟았습니다. 3년 전 첫 삽을 뜬 뒤 3만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완공됐습니다. 공사비만 73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정말 불편을 겪었던 덕진동 시세를 벗어나서 이 새 청사에서 보다 새로운 마음으로 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1층에는 집행관실, 민사신청과, 종합민원실, 현장민원실 등이 자리 잡았습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전북 변호사회와 법률구조공단 등 7개 기관이 직원들을 파견해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층부터는 대법정과 형사민사법정, 판사실, 민사, 형사, 총무과 등이 위치했습니다. 법정은 26개, 조정실은 14개로 기존 청사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시민들의 법원이라는 걸 잊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주법원은 다음 달 2일부터 새 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법원 이전과 함께 전주 등기소 역시 만성직으로 이동합니다. 전주법원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전주지검은 법원보다 일주일 늦은 다음 달 9일부터 새 청사 업무에 들어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상암군 관광의 핵심 시설인 게이트웨이가 장기간 표류해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성경찬 의원은 새만금 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게이트웨이 개발 계획을 여러 차례 수정했음에도 여전히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 잼버리 대회 기간에 손님 맞이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송희 새만금 추진단장은 신시도에 호텔 등 필요한 시설을 보완해서 참가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농업 현장에 첨단 기술을 입힌 스마트팜이 확산되면서 스마트팜을 이제 쉽게 볼 수 있게 됐는데요. 농작물의 최적의 생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스마트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LED 조명 아래에서 어린 토마토의 모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LED 육묘장은 묘가 웃자라지 않고 튼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빛의 세기와 온도, 습도 등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농장뿐 아니라 육묘장에도 스마트팜 시스템이 도입된 것입니다. 농장에서 직접 육묘하면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병해충을 막고 농민이 원하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육도 굉장히 빠르고 또 어떤 뿌리내림이나 그다음에 현재 지금 과일 퀄리티까지도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이 방울토마토 농장의 스마트팜 시스템은 다른 스마트팜과 조금 다릅니다. CCTV와 온도, 습도, 일사량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여기에 설비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이 설비는 스마트팜 시스템이 측정한 농장 데이터가 실제와 같은지 혹은 오류가 났는지 판단해 자동으로 수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시스템에서 측정한 온도와 습도 등을 믿지 못하는 농민들을 위해 만든 보강장치인 셈입니다. 주간에 햇빛이 있고 없고 바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 테스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거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40%까지는 증가가 되고 일손도 절감이 돼서 결과적으로 소득이 20% 이상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마트팜 시스템은 처음 설치하는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비용 절감 효과가 크고 더 좋은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생강을 토굴에 저장하는 방식의 완주 생강 전통 농업 시스템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전북의 국가 중요 농업유산은 부안 전통 양잠 농업 시스템에 이어 2개로 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을 지을 때나 짓고 나서 구들장 아래 생강구를 파는 완주만의 독창적인 생강 저장 방식이 세계 농업유산에도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완주군은 중요 농업유산 지정을 계기로 완주 생강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이혼한 전처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4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9월 9일 오전 10시쯤 전주시 덕진동 전주법원 앞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전처 47살 B씨를 차로 들이받아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조정 과정에서 전처와 갈등을 빚어온 A씨는 단순 사고였다며 살해 의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